안녕하세요. 김유라입니다. 오늘은 모든 관계는 말투에서 시작된다 라는 책 가져왔어요. 짠!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좀 말투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 대한 호감도, 신뢰도 이런 게 많이 달라지죠. 사실 저는 인간관계의 처음과 끝은 말투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말이 얼마나 따뜻하고, 나한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같이 얘기하면 재밌고, 이게 다 뭐 때문에 그래요? 말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뭐 예쁘고, 뭐 돈이 많고, 이런 게 사실 관계에 그렇게 중요한 요소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 호감형 인간이 된다고 해요. 기분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는 사소한 습관. 그래서 이분은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로 많은 회사에서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솔루션 이런 걸 전파하는 강연자로도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에 대해서 많이 분석하신 분이고요. 읽으면서 정말 많이 배우고 정말 많이 공감을 했고 앞으로 저도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더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는 사람이 돼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사람들은 늘 인간관계가 제일 힘들다고 말한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저 사람과 가까워질 수 있을까? 저 사람은 도대체 왜 나한테 짜증을 내는 걸까? 등등 상대의 마음이 내 마음 같지 않아 혼자 전전긍긍하는 사람. 어떻게 하면 사람들과 갈등 없이 기분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매일 자책도 해보고 피곤하지만 밤 약속, 술 약속 잡아보고 갖은 노력을 해보지만 여전히 쉽지가 않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상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걸까? 우리 다 이런 고민들이 없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저도 인간관계에 대해서 늘 고민이 있고 그래서 제가 리뷰하는 것들 보면 인간관계에 대한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어렵죠. 나 저 사람이랑 친해지고 싶은데 어떻게 친해질까? 저 사람이 바쁘고 아니면 나를 싫어하나? 연락이 없네? 이런 것 때문에 저는 늘 고민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이 우리 자녀와의 관계, 남편과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도 쉽지가 않아요. 예. 이런 게 다 쉬운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은 인상을 남기고 사람들이 호감을 느끼는지 그 말투로 이분이 연구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책에 담긴 올바른 말투 사용법을 터득하면 누구에게나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으로 기억된다라고 합니다. 또 만나고 싶어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죠. 제가 이런 말투라든가 인간관계를 공부를 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 공부하는 이유가 제가 만나는 사람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좀 이렇게 유명하고 바쁘고 이렇게 성공하신 분들이다 보니까 한 번 만났을 때 좋은 인상을 주지 않으면 두 번 만나기는 힘들어요. 딱 만났는데 김유라 씨 되게 별로다. 같이 있었는데 재미도 별로 없고 감동도 없고 사랑도 별로다 이렇게 하면은 누가 두 번, 세 번 만나주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조금씩 노력을 하고 공부를 하는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말을 할 때 어떤 말을 하면 좋은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말투가 있다. 그 말투를 상대방에게 해주면 된다.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해줘라 라는 뜻입니다. 자, 내가 싫어하는 말투가 있어요. 그 말투는 사용하지 않는다 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오늘 당신이 들은 말투 중 가장 듣기 좋았던 말투는 무엇인가? 라고 물어요. 한번 적어보실래요? 저는 힘들었지? 뭐 이런 거 공감해주는 말. 나 힘들었는데. 그리고 고마워 당신 덕분이야 뭐 미안해 이런 어떤 솔직한 이야기 이런 것들 되게 듣기가 좋죠. 저는 어제 제일 듣기 좋았던 게 아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데 제가 관심 없는 분야 뭐 게임이나 야구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전혀 관심이 없어. 그래서 이제 대충 듣고 있는데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엄마 지금 내 말 듣고 있어? 라고 하는데 그 말이 너무 부드럽고 다정한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지금 내 말 안 듣는 거야? 막 이렇게 좀 짜증을 낼 수 있는데 정말 부드럽게 지금 내 말 듣고 있어? 이 말에 사랑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사랑이 가득한 그 말에 미안해. 안 듣고 있었어. 다시 말해봐. 지금부터 잘 들어줄게 라고 마음을 바꿔먹게 됐어요. 제가 가장 듣기 좋았던 말투는 상대방이 나에게 비난하거나 화를 낼 수 있는 상황에도 되게 부드럽게 그걸 알려줬다는 거. 그러니까 뭐 당신 이거 잘못했어 이게 아니라 이거 이렇게 해줄 수 있어? 라고 이제 하는 거죠. 엄마 내 말
듣고 있어? 이 말이 정말 배려가 많더라고요. 처음 깨달았어요. 한 번도 남에게 그런 말 해본 적이 없죠. 이 저자분이 어느 날 자기 아버지가 전화 통화를 끝냈는데 이렇게 물어봤대요. 아버지 누구랑 싸우셨어요? 누가? 내가? 네, 지금 전화로 누구랑 싸우신 거 아니에요? 무슨 소리야. 친구하고 오늘 저녁 약속 잡고 있었는데 싸우긴 뭘 싸워라고 얘기했대요. 자, 그래서 말투에 노화 현상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나이가 들면 귀가 잘 안 들리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진다. 그리고 우리 경상도나 이렇게 사투리를 좀 억양을 크게 쓰시는 분들은 막 싸우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고 중국말이 또 특히 그렇게 들리죠. 그래서 이런 말투에 대한 오해를 좀 줄여야 된다. 이런 특성이 있구나. 이렇게 막 언성이 높고 소리가 좀 크지만 화를 내거나 그런 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면 좋아요. 이걸 모르면 놀랄 수 있죠. 지금 나한테 화내는 거야? 이러면서 오해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주어가 말투를 만든대요. 주어를 뜰 때 조심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남자들은, 여자들은 이라는 말을 흔히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넌 남자애가 왜 길눈이 어둡니? 넌 남자가 수학을 못하니? 너 계산을 왜 이렇게 못해? 여자가 요리를 왜 이렇게 못하니?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운전을 잘하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칭찬이든 비난이든 기분이 굉장히 나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들을 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함부로 규정하거나 성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 좋지 않다. 특히 요즘 같은 땐 더더욱 조심해야겠죠. 여자가 어땠다, 남자가 어땠다 이런 거 정말 앞으로는 쓰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우리는 뭐뭐 때문에 말고 뭐뭐 덕분에 라고 사용하면 좋다고 얘기합니다. 자, 뭐뭐 때문에 라는 말은 비난이 들어가요. 너 때문에 늦었어. 네가 고른 음식이 맛이 없잖아. 하지만 덕분에 라는 말을 쓰면 누군가의 관계를 개선하고 서로 신뢰가 쌓인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선생님 덕분에 수학 실력이 좋아졌어요. 과장님 덕분에 이 상을 받게 되었어요. 우리 김대리 덕분에 내가 이번에 승진을 하게 되었어. 한턱 쏠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유튜브 김미라TV의 성장과 저의 모든 성장에 우리 로레알 패밀리 여러분, 공주님, 왕자님 덕분이에요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연습을 해보는 거죠. 내가 뭔가 좋은 일이 있으면 누구 덕분에, 남편 덕분에, 너희 아이들 덕분에 엄마가 이렇게 살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것도 너무 좋죠. 자, 이 말을 들으면 상대방은 언제나 당신의 파트너, 조력자가 될 준비를 하고 싶으면 저절로 든대요. 당신 때문에 내가 힘들어. 당신 때문에 내가 지금 돈을 벌고 있잖아. 나 쉬고 싶은데 라고 얘기하지 않고 당신 덕분에 내가 이렇게 유능하게 됐어. 당신 덕분에 이런 새로운 직업이 생겼어 라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책을 읽으면 그런 팁을 배울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솔직한 말투를 사용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솔직하게 말을 하는 사람에게 여러 가지로 마음이 간다고 해요. 그 이유는 첫 번째, 신뢰가 갑니다. 안심하고 관계를 맺어도 될 것 같아요. 저 사람이 나한테 진실하기 때문에 나도 진실해도 될 것 같은 느낌. 두 번째, 솔직한 사람은 따뜻하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 솔직한 사람에게서는 예의가 느껴진다. 솔직한 것 자체가 상대방에 대한 예의죠. 배려죠. 자,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는데 자꾸 거짓말을 해요. 그러면 대화 내용이 안 들리고 저 사람 왜 거짓말을 하지? 내가 그 사람한테 진실을 말을 할 수가 없죠. 생각해보면 누군가 나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그대로 느껴지는 말투처럼 기분 나쁜 것도 없다. 신뢰를 잃게 됩니다. 거짓말을 많이 하게 되면은. 그래서 우리가 부모와 친구에게도 솔직하기가 참 힘들죠. 비난과 평가를 받거나 혹은 소문날까봐 얘기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 솔직한 관계를 가지는 게 우리 인간관계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가장 원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내가 먼저 솔직해야 남도 나한테 솔직해질 수 있겠죠. 자, 배려가 가득한 대화법에 대해서 예시를 몇 가지 얘기해 볼게요. 떡볶이를 파시는 분이 10,000원입니다 라고 하는 거랑 맛있게 드셨어요? 10,000원입니다 하는 거랑 너무 다르다는 거죠. 맛있게 드셨어요를 앞에다 붙이는 거. 자, 카페에서 바리스타가 주문하시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랑 기다리느라 힘드셨죠? 주문하시겠습니까? 묻는 거랑 너무 다르죠. 제가 은행에서 일할 때
안녕하십니까? 뭐 이렇게 고객님 이것보다 그 앞에다가 오래 기다리셨죠, 고객님? 이렇게 그런 걸 시켰어요. 그래서 이걸 외워야 되니까 평소에 쓰는 말이 아니니까 포스트잇에 이렇게 붙여가지고 데스크 앞에 붙여놨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날씨가 참 덥죠?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대화도 하라고 해서 막 써놨던 기억이 나네요. 부장님께서 후임을 칭찬할 때 잘했습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성과는 김대리 덕입니다. 잘했습니다 라고 앞에다가 붙이는 거죠. 이렇게 배려가 있는 말투를 하면 좋다라고 합니다. 가장 내 인생에서 영향을 끼쳤던 말이 있대요. 이거는 많은 책들에서 본 내용이죠. 믿는다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누가 나를 믿어주면 정말 좋은데 믿어주는 사람이 별로 없죠. 항상 의심하고 너는 부족해, 너는 못해, 노력해야 돼, 너는 형편없어 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하지만 어떤 엄마가 아이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엄마는 범준이를 믿는다? 범준이는 그냥 놔둬도 자기가 알아서 잘한다니까. 너는 그냥 냅둬도 잘해. 그거 되게 아이가 자존감이 높아지는 말입니다. 범준이를 믿지 누굴 믿겠니? 누군가로부터 믿는다는 말을 듣는다는 것만큼 뿌듯한 일이 또 있을까? 자, 그리고 친구끼리도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너는 끝까지 해내고 마는 인내심 있는 친구라 내가 믿음이 가. 너무 기쁘죠. 그래서 우리가 친구에게, 아이에게, 남편에게 믿는다. 난 너를 의심하거나 불안해하거나 그러지 않아. 넌 무조건 잘 돼. 라고 믿으면, 이런 말투를 사용하면 정말 관계에서 신뢰와 사랑이 샘솟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저를 믿어주는 사람이 가까이 없었어요. 여러 번 얘기하지만 부모님이나 남편이 저를 전혀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제 자신을 믿지 못했어요. 하지만 제가 만난 스승님이 저를 믿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인생이 놀랍게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래서 지금도 인간관계를 할 때 나를 믿어주는 사람에게는 충성을 다합니다.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내 가족도요, 나를 낳아준 부모님도 나를 그렇게 믿어주지 못했어요. 물론 그것도 아주 오랫동안 우리 대대손손이 믿어주지 못했던 그런 내적 불행이 있는 거죠. 우리는 지금이라도 이걸 알았으니까 남을 믿어주고 아이를 믿어주고 나를 믿어주는 방법으로 바꿔서 대화를 하면 좋겠어요.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한대요. 자기의 단점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 있어요. 저는 내성적이라 불만이에요. 많이 듣는 얘기죠, 저도. 내성적인 사람이 더 많아요. 막 앞에 나와서 막 나대고 막 까불고 이런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어른이 돼서. 애기들은 그런데 어른들은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단점을 얘기할 때 그거를 막 그래 너 내성적이라 큰일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내향적인 에너지가 강한 사람이군요. 세상에 대해 조심성 있게 행동하는 한편 자신의 감성을 잘 돌봐주는 사람이겠네요. 라고 누가 얘기해서 너무 기뻤대요. 자, 상대방에 대한 단점을 강점으로 봐주는 사람. 그래서 약점 대신에 강점에 집중하는 그런 대화를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콤플렉스에서 벗어나 자존감이 높아질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부끄러운 얘기를 했는데 상대방이 막 너 못났네, 너 큰일이네 라고 하면은 되게 싫겠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약점을 이런 장점도 있어요, 좋은 점도 있어요, 훌륭해요 라고 봐줄 수 있는 그런 대화를 사용하면 좋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과도 많이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대화를 할 때는 장소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해요. 자, 만약에 엄마가 갑자기 아들을 부르는데 영철아, 엄마 방으로 와라, 얘기 좀 하자 라고 하면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굳어버리죠. 차갑죠. 대화하기 싫겠죠? 자, 근데 오랜만에 엄마랑 아이스크림 먹으러 갈까? 라고 질문을 걸어요. 그러면은 아이스크림? 뭔가 좋은데?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면서 뭐 아이의 학업 문제라든가 교훈 문제를 부드럽게 나누는 거죠. 진실이 있는 대화를 할 수 있겠죠. 자, 영업사원이 고객을 방문할 때요, 사무실이나 막 그런 것보다는 달달한 카페라떼를 먹으면서 분위기 좋은 카페에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당연하죠. 이런 분위기, 장소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토론을 하거나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자리에서 어떤 대화를 하면 좋을까? 되게 유능한 리더는요, 이런 말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당신은 상대방이 말할 때 듣고 있는 편인가? 중간에 끼어드는 편인가?
참견의 말은 적으면 적을수록 좋다는 것을 기억해라. 자, 유재석이 여러분 말을 많이 해요. 경청하고 리액션을 많이 해요. 경청하고 리액션을 많이 하죠. 최고의 리더는 많이 들어주고 리액션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아, 좋아요. 좋은 생각이에요. 그냥 이런 말만 충분한 거예요. 거기서 끼어들어서 아, 그건 그렇고요. 저건 저렇고요. 저건 내가 아는데 어쩌고 저쩌고라고 말을 많이 하는 사람과는 별로 대화를 하고 싶지 않아요. 자, 우리가 대화를 할 때요, 용건만 간단하게 하는 것보다는 한 문장보다는 두 문장, 세 문장 좋다고 얘기합니다. 식당에서 카드를 주면서 여기요 라고 하는 것보다는 음식이 너무 맛있네요. 잘 먹었습니다 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해요. 요렇게 두 문장, 세 문장만 써도 굉장히 따뜻한 문장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상대방의 약점에는 절대 공감하지 마라가 대화의 포인트입니다. 제가 가끔 나 살쪘어요 라고 얘기해요. 그럼 나 살쪘다. 너 뱃살 나왔네 라고 하면 기분이 확 나빠지죠. 어떤 분이 제 유튜브를 보고 발음이 너무 안 좋아요 라고 듣기 힘들어요 라고 하셨어요. 뭐 자막을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해요. 지금도 제가 입안에 뭔가 좀 상처가 많이 나서 입 모양이 좀 이상하죠. 뭐 그럴 때도 있고 발음이 원래 이럴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에 만약 누가 맞아요 발음이 정말 안 좋아서 못 듣겠더라고요 이렇게 하면은 제가 가슴이 쪼그라들어서 유튜브를 막 때려치거나 나는 하면 안 되나 봐 막 이러고 막 자막을 넣느라고 영상을 3개 만들 시간에 하나만 만들거나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상대방 약점에 공감하는 것, 이거는 좋지 않다고 합니다. 위로해주자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우리가 실수할 때가 있죠. 인간관계를 하다 보면 사람이니까 실수하고 잘못하고 해요. 이럴 때 길게 말하면 변명이다 라고 합니다. 이럴 때 대화법은 간단하게 이렇게 말해요. 교수님께서 실망하신 것 같아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이런 실수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자, 명확하고 짧은 사과가 있는데 어젯밤에 어쨌고 뭐 핸드폰이 어쨌고 뭐 아이가 아팠고 뭐 사고가 오다가 났고 이유가 너무 많아요. 저도 실수 많이 했고 지각도 해보고 강의 펑크도 내봤어요. 근데 어떤 변명도 중요하지가 않고 그냥 죄송하다. 그리고 죄송한 게 제일 중요하죠. 다음부터 이러지 않겠다. 그래서 내가 다음부터 이런 일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 뭘 준비할 것인지를 해야죠. 이렇게 변명을 많이 하다가 상대방이 화가 더 나는 거예요. 상대방은 일단 결과적으로 지금 뭐가 잘못됐으니까 화가 났는데 거기에다가 내 변명은 뭐예요? 내 탓이 아니야. 뭐 교통이 어쨌어, 가족이 어쨌어, 핸드폰이 어쨌어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이나 우리 가족들도 뭔가 실수했을 때 그냥 잘못했다고 하면 끝나는데 자꾸 변명을 하고 싶죠, 사실은. 자, 어떠한 비즈니스를 하다가 상대방의 제안을 거절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때는요, 거절을 하고 꼭 뒤에다가 긍정적인 이야기를 전달하라고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가격에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기술수는 최고였습니다. 다음 기회에 꼭 한번 같이 일을 해보고 싶어요. 라고. 당신이랑 일을 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끝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뒤에다 여운을 남겨주는 거죠. 올해는 뭐 어떤 일이 다 마감됐지만 내년에 기회가 되면 또 연락 주세요. 이렇게 여지를 남겨놓는 것. 그리고 진짜 우리가 인간관계를 툭 끊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연속된 거 남겨둬라. 거절 뒤에는 긍정이라고 공식을 만들어줬네요. 자, 우리가 이렇게 대화법을 잘 쓰게 되고 인간관계 노력을 하게 되면 나중에는 이런 평가를 받게 된다고 해요. 고등학교 때 괜찮은 친구로 기억이 되면요. 그 친구가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새로운 일을 할 때 이렇게 친구들끼리 얘기한대요. 경환이가 고등학교 때도 괜찮은 친구였잖아. 의리도 있었고 좋은 애였으니까 지금도 좋은 일을 할 거야.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잘 할 거야. 그래서 우리가 말을 너무 이렇게 막 욕도 많이 하고 막 허언 이렇게 막 실없는 소리만 하고 거짓말 많이 하는 사람한테는 이런 믿음이 없어요. 아유, 걔 또 뭐 새로운 사업 시작했대. 막 또 그러다 망하겠지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신뢰가 있는 사람이 뭘 하면은 사람들이 믿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가 하는 건 믿을만해. 아우, 걔는 어떤 일 할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신뢰가 있는 대화와 말습관을 통해서 이런 평가를 받고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많은 좋은 관계, 성공, 돈, 일의 성공 이런 것도 다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모든 관계는 말투에 시작된다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